날씨 참 덥네요. 오늘 그 아침에 건강검진을 하느라고 아침을 굶고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단식을 하면 오래 산다는 그런 건강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한 끼를 굶어봤어요. 12시 반까지. 확실히 굶는 게 정신도 더 맑아지고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쓴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게 이제 육아서적인데요. 그 육아서적에서 한 20가지만 뽑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키우는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엄마 아빠들은 바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육신은 뭐 튼튼할지 몰라도 감성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많이 봐주는 것이 애들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20가지 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쓴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은요, 올바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됐을 때보다 16.5배, 한 16배 정도 효과가 더 있어요. 우리 금방 그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친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60%밖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선수 출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 게임을 하고 또 급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실력 차이를 이렇게 또 바둑도 가면 급수가 있고 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어릴 때 무엇이든지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인생에. 불행한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부모들이 매일 싸우는 집안의 애들도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 호르몬 분비되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얘들은 행복한 데 가면 비실비실해. 어떻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일단 싸움이 났다거나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얘네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그때 아주 정말 살아있는 듯하게 느껴지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붕어빵에 애들은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그 애가 하는 행동이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엄마는 아이의 가장 중요한 맨 처음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생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학식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온갖 성의를 다해서 애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율곡의 어머니는 신사임당이라서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하게 신사임당을 키워서 고시에 무슨 9번이나 합격했잖아요. 과거에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황 이택에는 어머니가 그 새엄마였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이택에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기생하고 사랑도 하고 자기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혼자 됐을 때 시집가게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전부 다 세계적인 문호들이 연구하는 내용이 된다니. 이율곡은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사랑이 그만큼 또 경물치지라는 게 뭡니까? 척 보면 내부까지 다 보고 나무를 보면 나무에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무 뿌리까지도 보이고 뿌리에서도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도 다 볼 정도의 능력. 사람을 보면 어디가 병 있는지 뭐가 빙의가 되는지도 다 아는 거 전생이 뭔지도 다 아는 걸 경물치지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좀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네 번째, 모자. 부모 자식 간에도 제가 보니까 이 궁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MBTI라는 거 있잖아요. 요새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MBTI 검사,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성격적인 궁합이 어떻게 잘 맞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는 공부 잘 못했으면서도 내 새끼는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고 싶다고 강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애하고 서로 왼수가 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뷰해보고 다 많은 분들 학부모들하고 인터뷰해본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시겠고, 다섯 번째, 늘 간질이 피는다거나 이렇게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피부의 경험이 두뇌 감각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 세상에 엄마 중에 진정한 전문가 엄마는 없잖아요. 슈퍼 대니 같은 엄마가 뭐 그렇게 교육받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이미 전문가로서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킨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시켰냐면, 자기가 꿈속에 별이 들어와서, 그래서 낙성대라 그러잖아요. 서울대 앞에. 그 별이 들어와서 강감찬을 낳는데, 낳고 보니까 등창고에 키는 조그맣고 얼굴은 새까맣고 못생겼어. 그런데, 그리고 서당에 가면 매일 왕따 당해서 매 맞고 오고 코를 쥐질 흘리고 들어와.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꿈에 너무 강력한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얘가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피그말리온 효과를 믿은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는 강감찬을 두고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자식이지만 내가 존댓말을 하마. 그러니까 존댓말을 써주면서 어머니가 서당에서 왕이 누굽니까? 공부 잘하는 애잖아요. 같이 천자문을 같이 외운 거야. 그래서 천자문을 달달달 외우니까 나가니까 훈장 밑에 접장이 돼가지고 야 인마 까불지 마 이렇게 막 가르치는 그때부터 똑똑해진 게 평생 동안 강감찬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가 일화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를 꾸짖을 때는 아이와 아이의 인격과 행동을 분리해서 꾸짖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애가 자꾸 옆에 애를 좁아가서 그렇다면 철수는 괜찮은데 철수의 팔은 유치장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인격과 아이의 행동을 분리해서 혼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인격은 손상 안 하고도 행동을 고칠 수 있게 되잖아요. 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아이 옆에서 부모가 먼저 화를 내면 부모는 이미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돼. 근데 무슨 교육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인내심을 갖고 잘 참고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음 아홉 번째, 아이의 잘못에 대한 적당한 무관심으로 벌을 하기도 해라 이거야. 애는 넘어졌을 때 싹 주변을 살핍니다. 그래서 제가 울어야 될 것 같으면 울고 울어도 소용없다 그러면 톡톡 일어나고 그냥 가버려요. 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애 넘어졌어 막 이러면 막 울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죠. 적당한 무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아야겠죠. 그 개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도 습관을 잘못 들이면 주인을 물고 하는데 그게 다 원인이 주인한테 있어요. 사실은. 다음 열 번째, 꿈과 긍정을 아이의 마음판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괴테의 어머니였죠. 괴테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은하수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렇게 서로 상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해가지고 괴테가 나중에 천재가 되고 굉장한 작가가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11번째, 되도록 어린 나이에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그 아이한테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메시는 축구를 잘한다는 걸 아빠가 알았어요. 메시 아빠도 3부 리그의 감독을 하는 축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세요. 메시의 어릴 때 동영상이 3,000개도 더 많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한 번도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내세웠어요. 지금도 아들이 지금 뭐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제일 코치팀을 우승을 시켰잖아요. 지금 미국 뉴스에 보면 메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스를 찾습니다. 다음 12번째, 실패와 슬픔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도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렇게 슬픔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애들은 몰라도 된다고 부모들끼리 소근거리거나 아버지만 알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교육입니다. 애들 이 집안이 그 황창현 신부라고 왜 강연 잘하시는 그분하고 저 친한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150만 원밖에 못 벌어오고 그러면 3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애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150만 원이 모자라면 엄마도 가서 뭐 여러 남의 집 일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돈을 겨우 맞춰가지고 겨우겨우 산다는 얘기를 아빠가 꼭 자식들 앞에서 너네 엄마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안이 어렵지만 너네 엄마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애들이 그 형이 왕짱 신부가 장남이 아니었는데 장남은 나는 나이가 들어면 틀림없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서 지금도 돈을 잘 번다 그럽니다. 그게 경제 교육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그 애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13번째, 남을 돕는 습관이 가장 높은 의식이고 높은 수준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화를 들어서든 직접 보여주든 이런 걸 많이 교육시켜야지 애가 이제 나중에 진짜 행복한 삶을 남을 도우면서 사는 버릇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공부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야 라고 치면을 걸어야 됩니다. 애가 걷지 못하는 애가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 1500번을 넘어져야만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걷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이거를 아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더 고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치면을 걸듯이 세뇌시키듯이 얘기해야지만 애가 공부가 재밌는 것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15번째, 아이를 호심 덩어리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계속 얘기를 해주고 모르겠으면 우리 같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자. 백과사전에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재미있게 흥미를 갖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 채식을 하면서도 소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만 정신이 바르고 혈관이 정상이라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7번째,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말하고 싶어하면 계속 흥미있게 들어주고 가족들 전체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다 그럽니다. 이렇게 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자기 느끼게 만들고 발표하게 하면 정말 똑똑한 애들이 된다. 아주 나중에 토론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발명가가 될 수 있고 또 작가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많이 시키면. 18번째, 취업 전 7년 동안이 아이 교육에 완전히 미쳐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가만 놔둬도 잘해. 이강인이 아버지가 그 태권도장 하는 관장님으로서 이강인이 어릴 때 축구를 재미있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 실력 그대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하는 거지. 이강인이가 스페인에 갔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명언, 속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속담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렇게 좋은 속담을 가지고 있는 육아적인 거잖아요. 꼭 하기 바라겠습니다.